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시련이 끊이질 않을까요?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에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절대 좌절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곧 마법을 체험할 신호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단, 이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김상훈 저자의 마침과 함께 시련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마법으로 바꾸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공중에서 고난이도 회전 연습을 하다가 턱이 마룻바닥에 꽂히듯 떨어집니다.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척추 신경 조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기계 체조를 배우게 돼요. 실력이 뛰어나서 나중엔 금메달 후보자로 떠올랐죠. 그러던 와중에 이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 누구보다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손가락을 조금 구부리는 것도 힘들 만큼 몸을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재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작 그때 힘들었던 건 재활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인생의 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오로지 이걸 위해서 이것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는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문에 대한 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한 선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태어나는 거란다. 모든 시련은 삶의 목적과 계획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떤 시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됐겠구나 하고요. 그는 의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지금 이 시련은 내가 의사가 돼 남들을 도와주라는 메시지야. 이렇게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해요. 이때 주위에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응원하는 좋은 반응은 아니었겠죠. 부모님조차 그런 몸으로 어떻게 의사가 되겠느냐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에 눈을 뜬 그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마침내 하버드 인턴 과정까지 수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인턴 생활 중 자신의 손발 역할을 하던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왼쪽이 마비가 되고 말아요. 그래도 그는 자신과 어머니의 휠체어 2개를 끌고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은 마치 곰발바닥처럼 두껍고 단단해요.
하도 휠체어를 끌고 다니느라 굳은 살이 박혀서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존스 호킨스대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 이승복 박사입니다. 미국에 2명밖에 없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 의사이기도 한데요. 너무나 다사다난했지만 결국 그는 해냈어요.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모든 시련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획돼 있다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 정말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일까요?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대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까다로운 단어 철자 맞추기 문제를 풀게 했는데요. A그룹에게는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처럼 조용한 분위기에서 문제를 풀게 해요. B그룹에게는 엉뚱하고 관계없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하며 문제를 풀게 합니다. B그룹은 말하자면 문제를 풀면서 심한 장애물에 부딪힌 거예요. 철자 문제를 모두 풀고 나서 상상력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어떤 학생들의 상상력 시험이 성적이 더 높았을까요? 네, 맞아요. 문제를 풀 때 소음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이 성적이 월등히 더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심리학자가 컴퓨터 미로 찾기 게임을 시켜보았는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미로를 찾을 때 곳곳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했어요. 그리고 앞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창의력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장애물을 만난 학생들의 창의력 성적이 무려 40%나 더 높게 나옵니다. 다른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실험을 했지만 늘 일관된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장애물에 부딪힌 쪽이 늘 모든 면에서 발전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장애물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이 장애물을 넘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아무 장애물이 없을 땐 단순하게 문제만 풀면 되는데 장애물이 생기니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그 스킬이 쌓여지는 거죠. 때로는 인생이 장애물로 가득한 미로처럼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내 눈, 즉 육안으로 바라보면 아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인 육안은 시야가 짧으니까요. 그냥 나는 지금 내가 보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단정 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의 눈은 다릅니다. 마음의 눈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모든 걸 다 봅니다. 시야가 무한한 거예요.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모든 방향, 모든 시점에서 다 봅니다. 우리가 상상 안에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듯이요.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면 정말 출구가 안 보일까요? 만일 출구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미로일 거예요. 인생의 모든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지 못할 시련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영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설계해 놓은 시련이기 때문이죠.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기회가 최악의 시련을 가장해서 나를 찾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시련이 왔다면 실은 내가 일어날 기회가 온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같아선 출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 믿으세요. 나는 분명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이 시련을 뛰어넘을 출구는 분명히 있다고요. 내 눈앞에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최고의 기회가 시련을 가장해 나에게 온 것임을 알고 이 기회로 인생을 도약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달이나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빈 적 있으신가요? 유난히 반짝거리는 큰 별을 본다거나 동그랗고 복스럽게 생긴 둥근 달이 뜨면 내가 소망하는 일을 마음속으로 빌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별에게 소원을 빌면 정말 이루어질까요? 한 여성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피가 줄줄 날 정도로 숟가락으로 먹이를 맞은 적도 있고 말을 안 듣는다며 다리미로 팔을 지짐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웠겠죠. 그 후유증으로 늘 자신감이 없고 기가 죽어 있었다고 해요. 남들 눈치만 보며 사춘기 땐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며 나쁜 짓도 하고 다니고요. 그래도 살고 싶었기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품고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멍한 눈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해요. 언젠간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언젠가는 날 구해줄 바른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으로 인해 변해갈 거야. 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뒤 친척 언니에게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자신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의 멋진 남자였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는 남자였죠. 그녀는 처음부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만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남자는 달랐어요.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고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자꾸 이유 없이 그냥 그녀에게 끌렸다고 해요. 과연 그녀가 남편을 만난 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밤하늘에 별들을 올려다보며 언젠간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고 되뇌었던 말이 답을 얻은 것일까요? 독일의 유명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컴퓨터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컴퓨터 화면에 뭔가가 빠른 속도로 번쩍 스쳐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각 문제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 화면에 답이 번쩍 스쳐 지나갈 거다 라고 말해줬어요. B그룹에게는 컴퓨터 화면에 번쩍 스쳐 지나가는 건 다음 문제가 이어진다는 단순한 신호니 그렇게 알라고 일러둡니다. 물론 컴퓨터 화면에 번쩍 스쳐간 건 실제 답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의미한 글자들을 스쳐가도록 한 것뿐이었는데요. 하지만 A그룹은 답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반면 B그룹은 아무런 기대 없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중
어떤 그룹이 더 많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놀랍게도 A그룹이 월등하게 많은 답을 알아맞혔습니다. 잠시 보였던 게 정답이 아니었지만 정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답을 맞출 수 있었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B그룹처럼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으면 마음의 공간을 닫게 됩니다. 즉, 두뇌의 좁은 공간 속에서만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반면 A그룹처럼 답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면 마음의 공간을 활짝 열어놓은 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화면에서는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 답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열어놓는 만큼 실제로 답을 얻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어떤 것이든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을 얻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기암시의 저자인 에밀 쿠에는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암시를 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생각이 멈출 때 텅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면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떠 있어요. 그리고 무한한 공간에 떠 있죠. 넓고 무한한 공간을 바라보니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공간이 커질수록 소원을 이루기도 쉬워집니다. 그러니 소원을 빌 땐 하늘의 별을 꼭 바라보며 비는 게 좋겠죠. 발명가나 과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직전에 되게 생각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포화 상태가 된 머리는 꽉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싶고 생각해내야 하는데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절대 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당연히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겠죠. 이럴 땐 하던 일을 일단 멈추고 산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을 멈추면 생각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마음의 공간이 자연스레 열리게 됩니다. 생각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걷기 전에 이런 주문을 걸어놓으면 좋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나오겠지.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딱 떠오릅니다. 또는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문득 떠오르기도 하죠. 이렇게 마음의 공간이 커질수록 답이 잘 떠오릅니다.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순수한 바람은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될까? 말까? 와 같은 잡념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을 활짝 열고 결실을 맞이하길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도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땐 내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넓게 바라보세요. 언제든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순수하게 가져보세요.
생각을 완전히 놓아주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김지은 씨는 남북한의 한의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최초의 한의사이자 잘 나가는 한의원 원장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남한에 내려와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했을까요? 처음 그녀가 보건복지부에 찾아갔을 때 담당 공무원의 반응은 매우 기계적이었다고 해요. 북한에 가서 대학 졸업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탈북자에게 북한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죽을 수밖에. 그녀는 유서를 써놓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1분 후면 목숨이 끊어질 순간이었어요. 모든 생각이 사라지자 고요함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투명해졌죠. 그러면서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9년간 한의사로 일하면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맨손으로 얼음을 헤치며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도망쳐 다니며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 판매사원으로 일하다가 사기를 맞아 정착금을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물었을 때 답은 한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그 꿈마저 무참히 무너져 버리자 마침내 생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투명해지니 모든 게 한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 때는 없었나? 생각하니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지금 죽으려 드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욕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녀는 결심해요.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욕심도 내려놓자 하고요. 다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사장이 그녀를 부르더니 서류를 얼굴에 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생각해요. 그래, 자존심도 내려놓자. 그녀가 모든 생각을 텅 비우자 꼼짝도 않던 현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한의대 전학을 도와주었고 마침내 한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꿈에 그리던 한의원 원장이 되었죠. 만일 그녀가 자존심, 수치심 등 밀물처럼 밀려드는 낡은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을 품은 마음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아 삶의 의지가 꺾인 채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기적적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갑자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죽음 직전에 이르면 품고 있던 생각들을 몽땅 놓아주게 됩니다. 마음의 공간이 무한히 넓어져 자신이 무한한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고위 관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한 도인을 찾아갑니다. 대화하던 도중 차가 나와요. 도인이 고위 관리의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찻잔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도인은 계속 차를 따릅니다.
참다 못해 고위 관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사님, 차가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도인이 대답합니다. 이 찻잔처럼 당신의 마음도 너무 많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집을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깨달음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생각을 깔려면 낡은 생각부터 놓아주어야 합니다. 텅 비워야 하죠. 이미 그림이 그려진 낡은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성경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진공묘유도 완전히 텅 빈 공이 되지 않고는 오묘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죠. 생각만 완전히 텅 비우면 텅 빈 공간이 내 속마음을 읽고 알아서 이뤄줍니다. 10년 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내가 죽고 나서 100년 후의 사람들은 내가 쓴 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집니다. 이제 완전히 손 털었다. 이젠 완전히 끝났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놓아버리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시야도 투명해집니다. 전체가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치로 문제가 이미 완전히 풀린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전체가 훤히 보입니다. 미래의 시점을 멀리 잡을수록 더 크고 투명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근원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몸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죄다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우리 두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허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현실은 허상이다. 단지 대단히 끈덕진 허상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주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만들어낸 무수한 허상으로 가득해요. 무수한 평행우주, 무수한 지구, 무수한 나가 존재하죠. 이론 물리학자 카쿠 교수의 말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른 우주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우주 속 티끌만한 하나의 지구에서 고정된 생각, 고정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정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시야를 넓히면 넓히는 만큼 새로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보어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무한한 공간 속에 실제로서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관찰자인 내가 시야를 넓혀 바라보지 못할 따름이죠. 그러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이미 깔려있는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마음의 공간이 열립니다.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어야 새로운 현실 창조에 필요한 지혜, 창의성, 지능 등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해요. 그러면 운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시키지 않고 시야를 넓힐수록 운도 좋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나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지고 원하는 일을 저절로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첫째, 시야를 넓히는 것, 즉 환경을 바꾸고 산책을 즐기는 등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세요. 둘, 눈과 귀를 열어놓으세요. 낯선 것에 저항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셋, 나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마세요. 새로운 음식, 장소, 생각에 마음을 여세요.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넓히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도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공간 속의 모든 것들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 마법을 여러분도 꼭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저자의 왓칭2와 함께 했습니다. 왓칭 시리즈는 나의 가능성을 찾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왓칭1은 양자 물리학과, 물질, 파동 등 과학적인 원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왓칭2는 우리가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로 적용해서 효과를 본 사례, 이야기를 중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왓칭1의 내용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 다음 2를 봤을 때 새로운 정보를 얻는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읽을수록 이 이야기들에 점점 빠져들어서 하나씩 따라해보는, 접근하기 쉬워지고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왓칭 시리즈들을 처음 접했을 땐 신선하고 새로 접한 정보라 흥미로웠지만 제가 좋아하는 형식의 책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과학과 물리학으로 증명, 실험하는 이야기들도 꽤 있고 해서 처음 읽을 땐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내용들의 매력에 빠져들어 지금까지 이 시리즈들은 꾸준히 제독을 하며 애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나만의 좁은 관점과 시야, 생각에서 한계를 두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문을 여는데도 큰 계기가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계기로 그동안 닫힌 마음을 바꾸자 하는 마음의 문으로 활짝 열어 마법을 경험해 보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